최서원이 특검 조사를 처음 받은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2016년 12월 24일이었어요. 최서원은 그러니까 요걸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가세현이나 지금 차명진 씨나 성재준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불륜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서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 구치소 보안과 소속 여성 교도관들의 이 개호 속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요. 여성 죄수들은 이제 여성 교도관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서원이 수사팀장이 누구였어요 그때? 수사사팀장 윤석열 방으로 끌려가서 잠시 얘기를 나눈 뒤에 17층에 위치한 영상 녹화실에서 고형곤이라는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고형곤은 최서원의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한 오태희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은 최순실 씨의 대략적인 입장만 들어볼 거니까 정식 조사는 내일부터 할 거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조사가 아닌 단순한 면담이기 때문에 최서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불륜이라는 얘기 자꾸 꺼내는데 당시 수사팀 윤석열 수사팀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등등등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갖고 어떻게든지 형량을 늘려고 감옥에 집어쳐 넣으려고 했던 게 당시 탄핵 검사들이었는데 무슨 놈의 불륜이 증거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불륜을 못 잡아냈겠어요. 불륜의 불자 냄새만 맡아도 그냥 잡아갖고 그냥 형량을 더 늘리려고 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최순실을 조사했는지. 이게 지금 변호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수사기관에서 면담과 조사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전반적인 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피조사자와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면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놈이 나중에 오리발 내밀는 명분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수사관에게 면담과 조사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갖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식의 신문을 조서에 기록하는 행위가 조사예요. 기록에 남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검사가 피조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는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게 법조계 관행이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검사 고용고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시절에 이 태블릿 PC 사용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최서원을 털은 적이 있기 때문에 최서원과는 초면이 아니죠. 구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곤 검사는 면담을 핑계로 변호인을 내쫓았어. 거짓말로. 오태희 변호사는 조사실 밖에서 면담이 끝나길 기다렸죠. 원래는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면담하고 보내주고 그 다음날부터 조사할 때는 이제 일문일답 형식으로. 근데 기다렸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야. 면담은 일종의 상견례 자리니까 대부분 20분 넘기지 않는데 이 고용곤이라는 놈은 이 변호사를 거짓부렁으로 내쫓은 다음에 면담 시간을 2시간을 넘게 그냥 붙잡아놓고 최서원을 붙잡아놓고 안 내보내주니까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서 항의를 한 거야. 그제서야 검사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했어요. 더 웃긴 건 좀 있으면 더 나와요.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최서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검사는 검찰에서 당신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 새끼들은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거 안미석이랑 똑같은 놈이야. 너는 무기상하고 거래한 증거가 있다. 증거를 내보라고 이것들아. 주둥이로만 다 증거가 있대. 박영수 증거가 차고 넘친 다음에 증거가 어딨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서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최서원을 윽박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최서원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쭉 있어. 엄청 많아.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면서 이 특검이 최서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신문만 하고 추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사의 기본이고. 근데 이것들은 주둥아리로만 다 증거가 있다라고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삼족을 면하겠다 이 지랄병만 하고 자빠졌고. 근데 이게 수사의 기본인데 이 고용건 이놈은 새로운 범죄 혐의는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특검법, 최순실 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한 최서원을 구속시키기 위한 깔맞춤 특검법이라고 내가 한 2차례 방송해드린 적이 있어요. 찾아서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괴상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5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리고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최소원 씨는 본인은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최순실이 검찰 특검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것들 도망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밤 10시 20분에 조사가 끝났고 검사는 고용건 검사죠.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소원 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까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 또 거짓말쳐 이놈이. 귀가하세요. 요래놓고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이 나온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10시 20분에 최소원 씨 조소가 끝났으니까 고용건 검사가 오늘 조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변호사님은 가셔도 됩니다. 최소원 씨는 구치소로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치고 이 거짓을 들은 오태희 변호사는 그 말을 믿고 특검 사무실에 나온 시간이 10분 후인 10시 30분이야. 그러면 왜 내가 왜 거짓말이라 그러냐? 약속대로라면 이 고용건 검사는 최소원을 서울 구치소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자용, 삼족을 멸한다는. 아까 내가 잘 들으시라는 게 그거거든. 요 놈은 최소원을 또 보내지 않고 부장검사인, 지보다 바로 위에 부장검사인 신자용 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방에 있었던 조사 분위기에 대해서 최소원이 이제 변호인단에게 쭉 밝혔어요. 2시간가량 또다시 조사를 받았고 제가 사실이 아닌 질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근데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소원에게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거다. 당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거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도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지금이 조선시대냐? 삼족을 멸하게? 그리고 죄가 있어도 최소원 씨한테 있지 쥐가 무엇이 간데 부장검사 주제에 검사면 검사지 삼족을 멸한다 그래? 그리고 무슨 죄로 정유라하고 정유라 아들 깐난쟁이 애들은 무슨 죄로 영원히 감옥에 보내? 다 나쁜 놈이지만 신자영 검사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신의 딸 정유라하고 손자 깐난쟁이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덧붙여서 영원히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거야. 감옥에서 영원히 썩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샅샅이 조사해서 친인척까지 싹싹 털어가지고 이거는 뭐 삼족이 아니라 구족이네 구족. 구족을 멸하는 거네. 일가 친척까지 샅샅이 털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지. 신자용 부장검사 놈이. 아 보세요. 이놈이 신자용 검사입니다. 이놈.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신자용 검사예요. 이놈 요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최소원을 특검에 불러놓고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당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도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샅샅이 털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원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험한 말을 들은 건 처음이다. 2016년 10월 30일에 긴급 체포돼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험한 말을 들으니까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보세요. 특검 사무실에 나왔고 서울 구치소로 향한 그 시간이 12월 25일 오전 1시. 그러니까 변호사 보내고도 3시간을 넘게 붙잡고 있었던 거야. 신자영 부장검사가 저에게 폭언한 말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도 다 들은 모양입니다.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성 교도관들이 최소원 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최소원 씨를 여성 교도관들이 차 안에서 위로를 해줬다라고 해요.